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예, 하준입니다. 네, 김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 녹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저희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읽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소피스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시간 분배를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크라테스를 다루고 그 이후에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는 플라톤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워낙 할 말이 많아서 그 정도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74쪽이고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생애 먼저 보면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산파였다. 근데 이 부모님의 직업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석공이라는 직업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돌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파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직업. 그리고 산파라는 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산파술이라고도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법이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특출한 장점은 그의 윤리적 태도와 정의롭고 욕심 없는 삶, 번뜩이는 재치, 그리고 정직함과 유머이다. 근데 이 덕목은 오늘날 공인의 덕목 아닌가. 어, 공인들이 딱 공인들이 요구되는 덕목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 때문에 그를 불편하게 여겼다. 소크라테스의 대중 계몽 전략이 이러했다. 불편하게 여기는 질문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대중들에게.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이 쓴 저술은 없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책을 안 썼고, 그렇죠. 부처님도 책을 안 썼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애에서 보였습니다. 혹시 생애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75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맨 윗줄에 소크라테스의 주된 관심은 자연 철학이 아니라 인식론, 대화를 통한 개념의 명료화, 그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철학자들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바로 아래쪽 보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보편적으로 좋고 옳은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 이렇게 신념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거 오늘날 현대 사회와 비교해 봐도 오늘날은 회의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봐요. 생각하는데 보편적이고 좋고 옳은 가치와 규범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음, 선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선이라고. 근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이제 궁극적인 선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전번 시간에 봤던 것들 중에
그 소피스트에서 제일 짧았던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와 가장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64페이지에 음, 있는데요. 네네네. 트라시마코스가 그때 얘기를 하길 오름은 강자의 이익에 복무한다. 오름은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이제 대척점이 선 게 소크라테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음, 세상에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음, 하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를 통해 갖고 본인이 모르는 걸 무지의지를 통해 가지고 점점 어, 대화를 통해서 개념을 명료화시킨 정의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플라톤 제자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네네. 플라톤은 진리를 이데아를 추구했잖아요. 음, 근데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드러나게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정의를 명료화시키면서 이게 드러난다. 드러나다고 추구한다고 이제 다른 개념이잖아요. 음, 플라톤은 이데아, 이게 진리야. 이걸 추구해야 돼, 우리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것 통해서 끝까지 이제 명료화시킴으로써 이게 진리다. 이게 드러나게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진리가 과연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또 요 플라톤하고 지금 또 이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데아는 절대적인 진리, 음, 절대적인 거잖아요. 음,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식을 통해 지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음,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되고 인간이 보- 정의로 뭐 진선미 그러니까 덕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걸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질문을 통해 갖고 알고 그리고 그런 저기 이데아하고 달리 그 보편적인 걸 사람이 저기 하늘 태양이 아니라 이데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편적인 걸 찾고 인간이 스스로 찾는도록 도와준 뭐 철학자지 않을까. 인간 중심적인 음, 플라톤은 인간 중심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진리를 하늘을 추구했다면 태양이나 이런 음, 신이나 결국은 중세가 이제 플라톤 이념을 이데아를 통해 갖고 중세는 신이 나타나잖아요. 음, 그리고 칸트나 저기 데카르트 통해 가지고 관념이 나타나고 음, 그 다음에 이 관념에서 이데올로기로 가거든요. 이데아가 이제 서양 철학의 시작에서 보면 그런데 음, 소크라테스는 그 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주의지 않을까. 음,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플라톤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75쪽의 덕, 아레테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아레테, 그 덕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이다. 덕은 적극적 규정이지 소극적 규정이 아니다. 뛰어남이란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때 덕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돋보여요. 덕에 대한, 그 아레테에 대한 개념 설명인데, 오늘날 우리가 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의 답변하고 좀 다르죠. 어, 요약해보면 잠재력, 뛰어남, 어, 어떤 탁월함, 여기서 말하는 건 장인의 탁월함을 연상을 시킵니다. 음, 기술적인 탁월함. 그래서 예시에도 나오죠. 대장장이는 좋은 연장을 만들 때 아레테를 갖는다. 선생은 자신의 학생들을 적절하게 가르칠 때 아레테를 갖는다. 자, 이 아레테, 이 덕, 어, 소크라테스는 왜 이렇게 정의했는가? 어,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네네네. 고양이가 고양이가 난입을.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 부모님이 대장장이셨고 석공이셨고 삼파셨기 때문에 네. 좀 이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아, 왜냐면 뭔가 이제 부모님이 정치가라던가 아니면 학자라던가 이러면 좀 회의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좀 테크니션들이셨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오는 기쁨들, 노동의 기쁨들이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때에 오는 그런 얻을 수 있는 결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리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알면 행할 수 있다. 지행합일. 이렇게 아, 아는 것이 덕이다. 그것이 그리고 복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아레테가 나온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어렸을 때의 삶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우리 소크라테스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석공이고 산파였다는 건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노동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덕을 잠재력과 뛰어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인데요. 노동자의 아들, 소크라테스. 아, 예. 하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아랫대가 뭐 그러니까 뛰어난 네, 아랫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능을 적정한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가진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잠재력.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잠재력이 나타나는 게 다르잖아요. 음,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뭐 석공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산한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산파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철학자로서 저희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 예시에도 대장자기는 좋은 연장을 만들 때 아랫대가 간다. 누구나 아랫대를 추구하고 아랫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람마다 포텐셜, 그러니까 아랫대 자체가 이제 그런 뛰어남이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랫대가 내가 어,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런 아랫대가 발휘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아랫대를 가지니까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장인들처럼 노력하고, 그리고 연마해서 본인의 아랫대,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랫대를 탁월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탁월함을 발휘하는 거, 그때 그러면 행복에 이른다고도 했듯이, 뭐 소크라테스 이 개념을 가지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 그리고 뭐 서양 철학이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철학 공부하고, 그리고 사유를 하는 아랫대를 여기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또 직장에 음, 가면 또 다른 아랫대를 발휘하고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진짜 적극적 규정으로 이렇게 넓은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뛰어남, 잠재력의 실현으로도 봤던 이유가 좀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아래 문단을 보면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어떤 면에서 에피스테메와 동등한 것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음, 맨 윗줄에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개념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호한 개념들, 정의, 용기, 덕, 좋은 삶 같은 개념들이요.
명료하게 함으로써 이 알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재밌죠. 이게 아랫대가 그 뛰어남과 연관된다. 어 뭐 하면서 우리가 장인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경험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장이 바로 저희가 방금 읽었던 거. 근데 그 아래태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개념적 분석을 통해서 명료하게 이 암을 추구한다. 소크라테스는 분명 그렇죠. 경험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경험이 그 상수가 아니라 개념적 분석. 바로 아랫줄에도 그 1, 2, 3번 한번 볼게요. 바로 넘어가서 1번은 그 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고 2번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통찰이고 3번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통찰.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알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어떤 걸 추구하는가? 그래서 이 뒤에 문장들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통 인제 1번 알미라 그러면 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보통 말하죠. 그런데 2번과 3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번도 물론 아는 것이긴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통찰 어떻게 보면 도덕일 수 있고 3번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통찰 이걸 행위와 관련된 알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77쪽을 보면 첫 번째 문단의 가운데쯤에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변은 두 번째 암, 즉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존재한다 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 이쯤에서 한번 그 1, 2, 3번에 대한 그 선영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뭔가 what is 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건 덕이란 무엇인가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왜 그럼 덕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가? 그런 선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위를 이제 이번에서 했던 것 같고, 3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행합일에 대해서 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변, 두 번째 암,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존재한다. 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제일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가 대척점에 서 있을 때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다,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시대적 분위기가 바로 이 문장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진리가 있다. 근데 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다.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덕을 쌓아야 하는 그런 보편적 진리고 그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보편적 진리를 우리는 알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행한다는 거는 갑자기 할 말이 있었는데 그 행한다는 거는 뭐라고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좋습니다. 기억났는데 갑자기 네네네네. 잊었습니다. 어차피 더 뒤에 나오니까요, 다. 네네네.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요.
소크라테스가 오직 이성의 도움만으로 개념의 명료화를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하면서 그 내면의 목소리, 다이몬이라고도 부르죠. 비인격적인 신적 힘, 신적 직관력,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거론을 해요. 어 그래서 뭐 굳이 수식을 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이성 플러스 다이몬, 신적 직관을 갖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100% 이성만으로 뭘 인제 판단한 게 아니라, 통찰했던 게 아니라 다이몬의 힘을 빌었다. 뭐 이건 뭐 양심이라 불러도 좋고 신적 직관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음. 이런 소크라테스였고, 78쪽에 보면 어 두 번째 문단,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야 한다. 좋은 것은 보편적 개념이다." 음. 좋은 것, 행복, 덕과 같은 보편적 개념들의 개념 분석은 윤리적 행동을 위해 중요하다. 특정한 행위의 평가는 그 행위를 이 보편적 윤리적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문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 근본적 견해를 성찰하게끔 만들고자 노력했죠. 소크라테스는 일깨우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세 번째 암, 세 번째 암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통찰이었는데요. 이 세 번째 암, 즉 소크라테스는 심리치료사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소화하지 않은 채 들은 것을 단지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결정적인 것은 각자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각자는 스스로 어떤 관점의 올바름을 인식함으로써 그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 그리고 다음 문장이 제가 별표를 쳤는데, "우리는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의 핵심과 만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미리 정하고서 토론에 임해서는 안 되며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논쟁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토론에서 각자는 사안 자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저희 방송을 생각했어요. 음. 저희가 뭐 보통 이제 100번 토론 같은 거 보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리 정하고서 토론에 임해서는 안 되고,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논쟁을 해서도 안 되고, 사안 자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문장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리고 인제 79 쪽의 아래 주석을 보시면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어 권위주의적 방법, 자유주의적 방법, 소크라테스식 교육학이 나오는데요. 권위주의적인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받았던. 그 자유주의적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근데 소크라테스식 교육학은 대화와 함께 철학하기. 학생과 교사 모두 배우고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간다.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배우는 거죠. 통찰은 그 사안에 대한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지금 저희 방송이 떠올랐어요. 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인제 묻고 답하면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어 해 보고. 제가 아까 생각났어요. 세 번째. 네네. 한번 말씀해 뭐냐면 주시죠. 그 세 네네. 번째는 자신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통찰은 내가 보편적 진리, 드러난 그 진리가 내 양심, 아까도 책에 썼는데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함으로써 그 보편적 진리들을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은 독배를 들었잖아요. 네네. 본인이 직접 실행을 했어요. 압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양심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않고 본인이 실행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통찰을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80 쪽을 보시면요. 두 가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맨 윗줄에
수사에 의한 설득. 수사는 이제 말빨에 의한 소피스트들, 예, 네, 소피스트들인 것 같아요. 그죠. 소피스트들. 수사에 의한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설득과 이성에 의한 확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간의 구분이 있는데, 그 전자의 경우 그 수사에 의한 설득, 통찰 없는 믿음, 근거가 빈약한 견해, 그 억견을 가지고 수단은 바로 설득술이고 부정적 의미의 수사학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사안의 진실이나 진리는 실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 선전, 그 프로파간다가 대표적 예라고 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저희가 TV 틀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 이거, 그리고 후자, 이성에 관한 확신인데요. 이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겠죠. 참된 통찰, 그 에피스테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열린 토론이다. 여기서는 모든 참가자가 서로 협력하여 주제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대화를 함으로써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딱 우리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우리 채널에 생각 많이 났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예. 이 경우 의도하는 바는 그 주제에 대한 최상의 서술과 해명을 얻는 것이다. 어. 그리하여 보다 참된 통찰을 얻기 위한 공동의 탐구 과정 속에서 서로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어. 이 경우는 강자나 머리 좋은 자가 약자나 단순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대화 참가자들 모두가 종국에는 보다 나은 통찰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확신시키는 공동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화는 상호 간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문장들 아닙니까? 선영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읽었던 대목들이에요. 아,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성격이 이제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생각은 좀 많이 하고 통찰력도 좀 꽤 있는 편인데, 제가 남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설득과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특히 저는 기획을 또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굉장히, 뭐랄까, 따라오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제가 일을 해나가면서 그렇거든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 과정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저는 원래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식들이 이제 해보면 다들 맞아요. 제가 또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막 길게 지지부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신뢰를 얻고 또 여기서 권력을 획득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열린 토론이 굉장히 좀 너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되게. 아,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도 지금보다 관계가 네트워크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았잖아요. 환경적 자극도 많지 않았고 설득할 사람들도 한정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가능했겠다. 나는 이 시대에는 좀 더 논리적으로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돌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방송이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바로 이 것들이고, 또 이걸 또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삶에서 우러나온 그 사례. 이게 진짜 소크라테스적인, 아, 너무 감동적인 그 발언이었고, 81쪽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대화형 인간이었냐. 이거 아니다라고 그 문장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 봐가면서,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의 설득수를 어떨 때는 진짜 여기 80쪽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81쪽이 나온 것처럼 수사학적 설득도 하고 도발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도 융통성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근데 하주님, 막 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아, 현실에서는. 그렇지 피곤. 않나요, 우리 그럴 다? 수 있죠. 답이 예. 없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답 없는 사람이에요. 막, 아, 자기는 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진리는 내가 원하는 건 드러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게 드러날 거예요. 맞네. 예, 그 그가 생각나. 원하는 게 소크라테스도 이게 어찌 보면 개변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우리는 뭐 위대한 저는 뭐 이거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네네. 철학자일까, 교육자일까, 이 사람은. 저는 맞네. 철학자보다 교육자라고 가깝다고 봤어요. 맞네요.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철학은 사유를 하고 그 사유를, 진리를 추구는 하나 그 진리가 하나다.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뭐 플라톤, 이데아나 진리는 하나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켰잖아요. 일명 무지의 지라고 해서 네네. 삼파술로. 음, 음, 음. 그러면서 여기 아까 책에서도 설명되는데 아레텔에서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능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 문답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정의, 보편적인 거, 뭐 대화를 통해 개념의 명료화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질문을 하고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게 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양심에 맞게 우리는 그 통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소크라테스는 교육자인 것 같고 그 교육자인데 어찌 보면 저는 꼰대라고도 봐요. 그럴 수 있죠. 요즘은 꼰대. 맞아. 딱 근데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꼰대라고 볼게요. 꼰대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프랑스 철학자 랑시에르도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소크라테스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이 사람은 지식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내가 아는 걸 네가 무식하다. 네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자기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 이거 하나 갖고 끝까지 너는 무지의 지가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결국은 자기도 그 본질은 무지의 지를 찾기 위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고 보편적 진리가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우리 중단합시다.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찾았으니까 소크라테스는 뭐 질문을 해가면서 뭐 교육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피스트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소피스트보다 양심이 있는 사람. 소피스트는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 수수학이나 개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식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플라톤도 그 대화편이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이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게 참고 자료를 조금 보니까 그 책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소피스트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내가 소피스트보다 양심이 있고 나은 사람이다. 자기가 소크라테스들도 다들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비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개변론자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을 뭐 주장한 사람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뭐 플라톤에서도 나올 건데, 저도 우리 채널도 마찬가지로, 통찰이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대화하다 보면 책을 읽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보충하고 뭐 읽어가다 보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이게 맞아요. 책대로
우리가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그쵸, 뭐 그쵸. 대학 교양도 아니고 뭐 석박사 과정도 논문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다, 뭐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다, 이 정도 기초 개념을 가지고 아까 뭐 선영님도 성찰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성찰을 가는 과정이었으면 네.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움이 안 나. 80쪽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는 모든 참가자가 서로 협력하여 주제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한 최상의 서술과 해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참된 통찰을 얻기 위한 공동의 탐구 과정 중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확신시키는 공동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음, 감동적입니다. 네. 저기 좀, 근데, 돌풀님은 이데아를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공부 저는, 좀 했습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82쪽에 보면요. 여기는 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플라톤이 직접 논점을 다루는 논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 장면 묘사가 담긴 대화편을 썼다는 사실. 대화 형식은 독자와 저자에게 공동의 토대를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이것은 대화가 서술이나 독백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글도 쓰지 않은 반면 대화에는 자주 참여했다. 플라톤은 서술적 산문을 쓰는 일은 미덥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대화, 대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83쪽에 보면, 어, 당신이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그 지식이 진정 본인 자신에 의해 직접 획득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지행 합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맨 아랫줄 보시면 소크라테스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즉 양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 행복은 인간적 완결성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한 인격체로서 뛰어난 사람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이고, 84쪽의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박학한 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롭고 보다 나은 답변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 대화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답의 추구에 있어서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을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대화, 자기 비판적 대화로 개념하는 데 있어서도 선구자였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음. 저는 어, 이게 박학한 무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나는 내가 많이 알아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모르지, 이런 태도랄까? 선영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박학한 무지. 박학한 무지. 네. 일단 그 대화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 교육법이기도 한 거잖아요. 플라톤이 제자니까. 네네. 근데 요즘 시대로 치면은 굉장히 비싼 교육법이다. 제일 가장 비싼 교육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아까 그 주입식이랑 이제 자유방임식이랑 그다음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 대화법식으로 있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 가르치는 사람의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 시대에 가장 비싼 교육법이 이제 그거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때도 이제 제일 비싼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네. 세속적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박학한 무지. 그러니까 음, 글쎄요.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문답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얻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음. 이제,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 시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스승의 목소리 아닌가 아, 이런 스승의 생각을 목소리. 그냥 예, 그냥 참 뭐 각 시대마다 있는 지식인들의 뻔한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 또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럴 때, 막 해야 될 때, 아무튼 그냥 그런 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싫어! 안 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소리 지르는 걸 많이 하거든요. 또 자기 반성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성찰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네네. 하준님은 어떠셨나요? 뭐 마지막 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철학을 예, 우리 뭐 읽은 전체적인 느낌요. 뭐 전체적인 것도 좋고요. 뭐 정리하는 뭐 차원에서 박학한 무지에 대한 것도 좋고요. 박학한 무지. 네, 아무거나 예. 박학한 무지는 뭐 내가 모르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배우는 자세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상대와 함께 열린 대화가 가능한 거죠. 나는 음, 만약에 이제 오늘 소크라테스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플라톤하고 내가 다 알고 나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전공이야. 나하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그 지식들이 어,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더 설명해 줄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오늘 얘기한 것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모르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대화를 하자. 그 대화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만의 한 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제가 요거 그 지인의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요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관련돼서. 음, 조금 아는 사람이 위험한 것은 그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안다. 어, 이젠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어쩐지 점점 더 모르겠다 싶으면 당신은 좀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문장을 우연히 봤습니다. 딱 이 얘기죠. 박학한 무지에 대한. 맞아요. 예, 딱 그 얘기인 그래서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고,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태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문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슬픈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그게 지금 뭐 고대 철학 지금 하고 있는데 배우면 너무, 배울수록 너무 모르고 있구나. 더 알아야 되겠구나. 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 뭘,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음. 그 책 있잖아요. 핑크색 책. 그거 에르도. 예,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분 거 살짝 읽어봤는데 이제 이걸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가독성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 뭐 고대 좋습니다. 철학 전문가 책들 보니까 역시 배워가면서 내가 네. 더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더 배워야 할 게 많고, 읽을 책은 넘쳐나구나. 음. 너무 그런 거 슬퍼요. 오늘 막, 아까 자꾸 회사 얘기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막, 제가 머리를 짜내도 창의적이 뭐 네이밍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막, 더는 못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저한테 노력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노력을 하라고. 자꾸 여기서도 알려고 노력을 하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오히려 또 기쁩니다. 알아야 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뭐 평생 해야 되지만요. 일단 뭐 시간이 벌써 거의 50분 다 돼서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플라톤에서 또 네. 이어서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